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뭐 목소리가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그래서 날려먹은 녹화가 있어요. 아무튼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오소고날리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님들은 뭐 한 일주일이 지났을 수도 있겠지만 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오소고날 컴플먼트 그리고 오소고날 프로젝션 교수님의 강의 2주차 부분을 할 겁니다. 가보자고. 아휴. 자, 오소고날 컴플먼트라는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증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중간에 하려다가 지금으로 떼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어떤 벡터, 어떤 서브스페이스, 자, 우리가 어떤 서브스페이스 U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U를 U의 베이시스, U의 베이시스 U를 스팬하는 셋, 그러니까 U의 스패닝 셋이 있다 쳐봐요. 스패닝 셋이 있는데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때 그리고 A1, AI 트랜스포즈를 라지 AI라고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가로인 거고 얘는 세로표인 거야. 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잘 봐. A1 AN 요 행렬을 라지 A라고 하자고. 오케이? 자, 로스의 A의 로 스페이스, 즉 U는 그게 그거죠, 사실. U는 뭐랑 똑같냐? U에 있는 벡터랑 로의 얘의 널 스페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두 녀석을 함께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벡터 A가 U랑 수직이래. A라고 하면 되겠다. X 벡터가 U랑 수직이래. 오케이? 그거랑 X가 널 A에 들어간다랑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어. 선형대수 원 멘토링 당시에 증명을 한번 했습니다.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뜯어서 x1, x2, 점점점 이렇게 쓸 거예요. xn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아니다. 뜯어서 뜯을 필요가 없구나. 미안, 안 뜯어도 돼. 자, a라는 행렬을 뜯어요. a1, a2에서 an까지 이렇게 뜯어요. 그리고 x라는 행렬은 그냥 뭉탱이로 묶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n/1, 1/1 이거는 연산이 된다, 그죠?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길쭉이, 이제 뚱뚱이, 길쭉이 뚱뚱이가 아니야, 길쭉이 해서 1 곱하기 1 각각 실수로 해서 숫자가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봐. a1x, a2x, a3x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anx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뭐여야 되냐? 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AX는 요건 거야, 그지? 자, 근데 우리가 널 스페이스의 정의가 뭐였나? 라고 생각을 해봐. 널 스페이스의 정의는 X들을 모은 건데 AX가 0벡터인 애들을 모은 거죠, 그죠? X의 U가 내적이다 라는 거는 X라는 애랑 뭐랑 서로 다 수직이어야 되냐? 모든 U의 베이시스의 원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사실 아니어도 괜찮겠죠. 아까 우리가 증명을 했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스패닝 셋들의 원소여도 된다라는 정도로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요게 A, I 모든 I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한다랑 서로 동치잖아요, 그죠? 자, 요게 성립을 한다는 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내적을 할 때는 세로 벡터랑 세로 벡터를 내적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두 녀석을 내적하는 건 앞에 있는 거에 트랜스포즈를 시켜줬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뚱뚱이랑 뾰족이랑 내적을 할 때는 그냥 둘이 곱하면 그게 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A1이랑 X의 내적이다, 그죠? 요건 뭐야? A2랑 X의 내적이다,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자, 이게 만족을 한다는 건 얘네들이 다 0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의 리마크, 얘가 만족을 한다는 것도 이게 다 0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지. 둘이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로 스페이스의 원소면 로 스페이스의 원소들과, 그러니까 로 스페이스와 수직인 벡터들은 널 스페이스의 원소인 거고,
널 스페이스는 로 스페이스의 수직인 애들을 가득가득 긁어 모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좀 내용을 또 이어가 볼게요. 계속 백지 뭔가 사실 이게 여기다가 풀고 쓰려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이 강의 노트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냅다 그냥 백지에다가 떠드는 게 더 편하긴 하니까 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아무튼 자, 그럼 생각해봐.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 기억나죠?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할 때 그 서브스페이스와 수직인 애들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서브스페이스의 수직인 애들을 아득바득 모아서 만든 공간도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둘이가 같냐 다르냐 하면은 당연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쉽게도 우리가 3차원이라 예시를 1차원밖에 못 두는 걸 양해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의 서브스페이스 작대기를 가져왔습니다. 작대기를 가져왔어요. 이 작대기랑 수직인 벡터가 뭐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녀석이 일단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얘는 A랑 수직인의 한 놈을 일단 데리고 왔어요. 자, 얘를 U라고 해. 오케이? 자, 이 U를 데리고 왔어. 자, 그러면 KU도 여전히 A랑 수직이다, 그죠? 그죠? 자,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 스팬 U와 A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다, 그지? 별거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A와 수직인 공간, 요거를 이제 라지 U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라지 U는 A와 서로 수직인 공간이다, 그죠? 자, 근데 봐봐. A랑 서로 수직인 벡터가 U만 있냐? 라고 하면 아니다. U 말고 V도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 V가 필연적으로 A의 원소, 이 스팬 U의 원소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A라는 서브스페이스와 수직인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A와 수직인 모든 원소가 그 서브스페이스의 원소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스팬 6, 자, 그럼 내가 만약에 V까지 여기에 이 서브스페이스의 제너레이팅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커다란 서브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쳐봐요. 얘는 스팬 UV다, 그죠? 자,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벡터 공간을 확장을 하는 과정에 스팬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긴 해요. 계속하면서 의심을 하셔야 돼. 이거 하나만 했다고 해서 와다다다 다 늘어나는 게 가능한 건가? 당연히 가능하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까쯤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참 전에 우리가 한참 전에 공간의 직교성을 베이시스의 원소로 확인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함의하고 넘어온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자, 이렇게 스팬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R3예요. 자, 보세요. A랑 수직인 거 이제 더 있어요? 이 평면 말고 더 없는 것 같죠? 그죠? 자, 보세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A의 수직인 애들을 다 긁어 모으면 널 A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 A라는 서브스페이스랑 수직인 애들 다 긁어 모으면 그게 널 A라는 거야. 그게 왜 가능해요? 근데 방금 봐봐. 널 A는 로 A와 수직이다. 오케이? 로 A와 수직이면 널 A다를 지금 양쪽 다 증명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로 A랑 수직인 걸 다 모은 게 널 A가 되는 거야. 뭔 말을? 자, 근데 봐봐요. 로 A의 디멘전은 얼마예요? 랭크죠? 기억나야 돼. 널 A의 디멘전은 얼마죠? 널리티잖아요. 둘이 더하면 얼마죠? n이잖아요. 그 공간의 사이즈잖아. 이 A가 이제 행렬이 몇 바이 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의 크기가 되잖아요. 얘네 둘을 더하면. 자, 그러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다시 해보자. 자, 봐봐요. 이 A라는 서브스페이스를 그냥 로 A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건 뭐가 돼? 널 A가 되는 거잖아. 그니까 로 A와 수직인 애들을 전부 다 긁어모은 이 녀석은 서브스페이스인데, 방금 그 서브스페이스인데에 의문점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건 알아서 위에서 해드는 거 그대로 갖다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로 A와 서브스페이스인 건 얘인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일종의 널 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유남생? 왔다.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근데 지금 잠깐 뒤에 내가 그냥 되게 뻔뻔하게 이것만 하나 띡 적어놨네. 방금까지 한 얘기를 사실상 거의 다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빠르게 내용들이 넘어갔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데프 일단 첫 번째 오소곤. 자, 이제 용어를 좀 하나씩 살펴봅시다. 오소고날 컴플먼트가 뭐냐? 일종의 우리 컴플먼트란 말은 여집합 할 때 많이 봤죠.
커플먼트는 여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소고날 컴플먼트라는 거는 이제 여집합이라는 건 나 자신을 제외한 걸 다 긁어 모은 거잖아. 오소고날 컴플먼트는 아까 말했지만 얘와 수직인 걸 다 긁어 모은 거다라는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직교 기호를 이렇게 위첨자로 써주는 걸로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W의 오소고날 컴플먼트는 W와 수직인 벡터를 전부 다 긁어 모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리마크를 적어놨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랑 두 벡터가 V가 W의 오소고날 컴플먼트라는 건 아니다. 완벽하게 디스조인트와 여집합은 다른 거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모든 벡터를 다 긁어 모은 거 요게 컴플먼트고 요건 그냥 디스조인트다, 다른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방금 했던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널 A는 로 A와 서로 수직인 애들끼리 모아둔 거다 라는 얘기인 거. 자, 그럼 방금 한 얘기를 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널 A는 로 A의 컴플먼트, 널 A는 로 A의 컴플먼트.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자, 요거의 수직인 게 요거래. 자, 그럼 봐봐. 요거의 수직인 건 어떻게 찾으면 돼? 얘를 까뒤집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널 스페이스를 구하면 되잖아. 요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봐봐. 이 녀석은 널리티가, 이 녀석의 널리티, 이 녀석도 널리티, 이 녀석도 랭크, 이 녀석도 랭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나중에 된다. 랭크 티오렘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걸 오소고날 컴플먼트 쪽에서 다시 이해할 수 있다. 끝이에요. 와, 진짜 겁나 빨리 끝났어. 이 앞에 제 시간 계산을 잘 못했네. 앞에가 훨씬 기네. 영상 한 10분이면 끝나겠다 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좀 어렵긴 해. 이제 다음은 프로젝션입니다. 이거도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여긴 좀 준비 단계에 가까워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뭐 어디다가 뭐 메모장 같은 데다가 뭐 녹강 다시 돌려볼 거면 여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 다시 나오냐? 기말고사 때 다시 나옵니다. 기말고사 때 리스트 스퀘어스 어프로맥시메이션이라는 그 부분 할 때 다시 나오니까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우리가 소투하면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법한 프로젝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기는 해요. 멈춰놓고 봐라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무성의 하니까 일단 한번 증명을 슥 다시 해보면은, 자,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킬 때는 일단 U라는 벡터에다가 V를 프로젝션 시킬 거고 요렇게 내릴 거다, 요렇게 내릴 거다, 요 녀석이 될 거다. 어떻게 쓰냐? 프로젝션 U에다가 V를 내린 거다라고 쓴 거는 우리가 소투 때까지 한 거. 자, 우린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아니까 V라는 벡터를 이렇게 서브스페이스에다가 내리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죠? 왕 내려왔다 하고 이렇게 내리는 것도 가능하겠다. 프로젝션 W라는 데에다가 V를 내렸다, 이런 게 가능하겠다, 그죠? 자, 이거의 공식은 어떻게 됐냐? 여기 나오죠. 솔직히 해주기 귀찮긴 한데, 자, 이거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V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 그죠? 코사인 세타가 뭐야? 코사인 세타가 뭐야? 길이 곱분의 내적이다, 그죠? 내적이다, 그죠? 내적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길이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날라간다. 요거만 남는다. 요거에다가 이 녀석의 단위 유닛 벡터 길이를 여기 이 길이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이 단위 유닛 벡터의 길이는 U를 나눈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U분의 U내적 V를 U분의 U에다가 곱해주면 되니까 U의 셀프 내적의 제곱, 즉 U내적 U분의 U내적 V에다가 U 방향으로 곱해준 거,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요만큼 따로 계산을 한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는 다 기억나시죠? 자, 재밌는 걸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럼 그 다음은 우리는 이제 공간에다가 프로젝션 시키고 싶은 거잖아.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공간에다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거는, 우린 벡터에다 프로젝션 시키는 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공간에다가는 어떻게 프로젝션을 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를 증명을 아마 교수님은 하실 텐데 전 안 할 겁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연습은 해올게요. 그거는 생방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에 베이시스가 있죠. 이 베이시스도 베이시스 나름이에요. 오소고나란 베이시스로다가 들고 와야 돼요. 오소고나란 베이시스로 들고 온 다음에 얘를 여기다 내려, 그리고 얘를 여기다 내려, 그리고 그 둘을 더해.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내린 게 나와요. 진짜요? 라는 생각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요? 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성립을 하냐? 사실 수직이다 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좀 뒷내용이긴 한데 이제 리스트 스퀘어스 어프로맥시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기어스 아니지 뭐라 하지?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띠오렘이라는 게 나중에 뒤에 나와요.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띠오렘이라는 게 뒤에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벡터든 간에 그리고 어떤 공간이 존재하든 간에 이 벡터는 이 공간과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이 수직인 성분은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증명을 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님들이 이제 다음 분기에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좀 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라는 건 사실 본질적으로 이 평면의 성분을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녀석의 벡터 하나를 찾는 거다라는 컨셉이거든. 근데 베이시스가 오소고날하게 잡혀 있다라는 거는 곧 하게 될 텐데, 베이시스를 오소고날하게 잡는 과정은 베이시스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난 남은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그람슈미트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걸러내기 과정이 완료된 자기만의 독자 노선을 그 누구보다 완벽히 챙기고 있는 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을 쓸게요. 챙기고 있는 이 베이시스들에 대해서는 이 녀석의 정보를 여기다가 내리고 여기다가 내려서 더해줘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 선과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 선은 결과적으로 이 두 선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녀석에 가장 가까운 선에 대한 정보까지도 여전히 잘 담고 있다라는 정도로 직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프로젝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프로젝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서로 수직이어야 이게 작동을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막말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봐봐요. 요게 오소고날 베이시스 하나고 요게 오소고날 베이시스 하나, 요게 베이시스 하나고 요게 베이시스 하나로 쳐볼게. 만약에 그럼 얘를 여기다 프로젝션 시키면 요거잖아.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프로젝션 시키면 요거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은 요게 되잖아. 벌써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서로 수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뭐 방금 했던 예시 같은 걸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게 프로젝션이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프로젝션의 핵심은 벡터의 분해입니다. 이거를 얘 더하기 얘로 쪼갠 거예요. 자, 얘가 프로젝션이다, 그죠? 얘를 이름을 붙여줘야겠지. 얘도 이제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 이름을 뭐라 부르냐? 펄프라고 부릅니다. 더럽게 못 쓰네요. 펄프라고 부릅니다. 퍼펜디큐에서 따온 거고, 그러니까 이 벡터랑 이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과 평행한 성분은 프로젝션, 이 공간과 수직인 성분은 펄프다라고 부르고, 모든 벡터는 프로젝션 더하기 펄프로 유니크하게 쪼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자, 이런 증명들은 다 스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당연히 그런 증명은 알아서들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시험을 위해서는 당장. 자,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걸 우리는 오소고날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적어두는 걸로 굉장히 빠르게 5.2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겁내 별거 없죠. 사실 여기는 계산 위주고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같은 거를 뭐 해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궁금한 게 조금씩 생기실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프로젝션이라는 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벡터를 분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간도 분해가 가능하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이 펄프를 구하는 방법이 프로젝션을 구한 다음에 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프로젝션 구하는 방법은 아까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 녀석의 오소고날 컴플먼트를 찾으셔가지고 그 오소고날 컴플먼트에다가 프로젝션을 갖다 들이박아도 합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펄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도 써도 되지만 프로젝션 W U 더하기 프로젝션 W 펄프, 이거 읽는 법을 지금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펄프라고 읽으면 돼요. W 펄프 U 이렇게 쪼개는 것도 가능하다. 똑같은 거다. 사실 이게 이거다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자 우리 아주대 수학과에서의 선형대수 과목의 핵심은, 선형대수 과목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수치 해석이랑 데이터 분석 이랑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그 기초를 조금 남들보다 엄밀하게 배워보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뭐 카이스트 선형대수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제가 막 헛소리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아주대 수학과의 선형대수랑 방향성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주대 선형대수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SVD냐? 우리가 산업수학 같은 데서 배운 그 SVD냐라고 하면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 이 동네의 최종 목표는 선형회귀를 이해하는 거예요. 선형회귀를 이해시키자가 제가 봤을 때 이 강의의 그냥 목적이에요. 자, 그럼 선형회귀라는 건 뭐냐? 일단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자, 뭐냐면요, 간단해요.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할 때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고 싶다. 이게 선형회귀거든. 그러니까 이 추세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이게 선형회귀거든. 근데 이거랑 선형대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우리는 이 선이 1차 함수다라는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ax 더하기 b라는 거에서 a랑 b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1차 함수다라는 거는 이제 차원이 결정돼 있는 거. 근데 여기는 R2 평면이잖아. R2 평면 ax 더하기 b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R2 평면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 평면에 일종의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하고 이 서브스페이스 위에서 제한 조건 하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에 그 방점이 찍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찾는다라는 거를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어떤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선에 대응되는 서브스페이스랑 이 짝대기들에 대응되는 요 벡터들을 프로젝션 시켰을 때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 선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펄프라는 건 일종의 에러텀인 거지. 이게 일종의 에러텀이 되는 거야. 대충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챕터가 되게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챕터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떤 벡터의 프로젝션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의 전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순수 수학을 하고 싶어하는 제 멘토링을 듣는 애들 중에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은 친구들은 방금 말한 거에 조금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좀 불만이긴 하고, 근데 여기 있는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산업수학을 할 생각이고 통계학을 할 생각이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다수의 행복을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뭐 각자 공부하고 싶으면 프리드버그 선형대수 보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이 프로젝션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있기 때문인 거고, 이 프로젝션을 할 때 되게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알고 있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베이시스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소고날 베이시스는 모르고 그냥 베이시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 거지.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오소고날 베이시스, 좀 나아가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으면 어떨까? 사실 오소노멀 베이시스 찾는 거나 오소고날 베이시스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 오소고날 베이시스에서 좀만 깔짝대면 오소노멀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주어진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 찾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그람슈미트 프로세스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예시할 게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계산이 힘들어요. 제가 왜 지금 여기서 열을 올리고 있냐? 이게 카이스트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람슈미트를 해보래. 오랜만에 하니까 하는 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개 같은 거. 죄송합니다. 녹강에서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무튼 심지어 난 이 공식조차도 기억이 안 나서 이거부터 유도를 했어요. 지금 내가 니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이거를 제 시험장에서 그대로 했어요. 딱 봐도 그냥 10초 만에 답 내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한 문제를 꽤 오래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좀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자, 일단 우리가 2차원이에요. 이거 지금 2차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V랑 U가 딱 봐도 베이시스죠. 그랬을 때 어떻게 찾냐. 굉장히 쉬워요. 얘는 그냥 냅두고 얘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거야. 벡터 하나에 프로젝션 시키는 걸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내려. 그러면 프로젝션 U랑 펄프로 이렇게 쪼개지겠다, 그지? 그랬을 때 얘는 필요 없는 거야. 갖다 버려. 얘만 갖다 써도 돼. 자, 이래도 된다가 그람슈미트 프로세스에서 증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증명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여전히 얘가 스팬하는 공간과 얘가 스팬하는 공간이 동일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돼요.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면 굉장히 쉬운데, 사실 증명을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고 말하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 프로젝션 UV가 이거의 상수배야. 얘네 둘이 서로 디펜던트해. 그래서 V 이거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만약에 U랑 V가 서로 리니얼 일단 개수는 똑같으니까 U랑 V가 서로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 쳐요. 그리고 V 빼기 프로젝션 P라고 씁시다 귀찮으니까 V 빼기 프로젝션이랑 U랑 서로 그 디펜던트 하다라고 쳐봐. 얘가 서로 디펜던트 하다라는 건 C1 V 빼기 C1 P 더하기 C2 U가 0이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P가 뭐라 그랬어? 이 P는 U의 상수배란 말이야. 그러면 KU로 바뀌잖아. 그럼 C1 V 더하기 C2 빼기 KC1 U는 0이다로 바뀌거든? 그지?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그지? 자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이게 0이야. 그지? 그러면 K가 몇이든 간에 C2도 0이야. 그지? 그러면 모순이네. 이렇게 찾으면 돼. 이해하셨죠? 쉽죠? 어쨌든 얘랑 얘는 서로 그리고 방금 한 게 얘랑 얘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임이 유지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스팬을 찾는 거죠. 스팬 찾는 건 사실 더 쉽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KU 정도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이 서브스페이스의 원소 W에 대해서 이게 뭐 C1U1 더하기 C1U 더하기 C2V로 원래 썼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 웬 끔찍하게 생긴 놈이 V 빼기 KU로 들어왔잖아. V 빼기 KU로 들어왔으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당연히 이 C1 붙인 다음에 여기 C2 대신에 아니 C1이 아니라 잠깐만. C2 여기다 C2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C1 더하기 KC2로 개수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U를 이제 갖다 붙여주면 얘랑 얘랑 똑같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요 놈이나 요 놈이나 스팬하는 것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가 스팬할 수 있는 건 쟤도 스팬할 수 있고 쟤가 스팬할 수 있는 건 얘도 스팬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거를 다 굳이 다시 해보는 거는 종이 낭비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배터리도 얼마 없어 지금. 빨리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그람 슈미트는 놀랍게도 순차적으로 할 수 놀라운 것도 아니야. 사실 되게 당연해 보이지. 순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V1, V2, V3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3차원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세 번째 있을 때 이 세 번째는 잠깐 무시하고 첫 번째 애 냅두고 원래 두 번째 애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얘를 여기다 프로젝션 시키고 빼서 이렇게 만든 상태라고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를 여기다 내려. 얘를 여기다 내려. 둘이 더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내린 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다 그걸 빼. 그럼 여기 남잖아. 요거 뭐야? 펄프잖아. 이 펄프를 갖다가 쓰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겁나 쉽죠? 하면 돼요.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방금 우리는 3개짜리를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만드는 거를 해봤다 라는 거예요. 겁나 쉽죠? 그러면은 얘랑 얘 수직 다 된다는 거야. 왜? 애초에 얘가 펄프잖아. 펄프니까 이 요거랑 수직인 놈이잖아. 그지? 요거랑 수직인 놈이잖아. 방금 우리가 프로젝션에서 했던 그거잖아. 프로젝션에서 했던 요거잖아. 이 펄프잖아. 펄프. 그러니까 얘랑도 당연히 수직일 거고 얘랑도 당연히 수직일 거고 뭐 그게 당연히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걸 여기서 또 증명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친구가 리니얼 인디펜던트 함으로써 이 친구의 리니얼 인디펜던시도 여전히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과 당연한 얘기지만 이 친구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한 것도 보존이 돼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건 이제 같은 평면에 있다는 거니까 펄프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베이시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우리가 찾은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벡터 집합을 받았는데 이게 리니얼리 디펜던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디터미넌트라도 좀 써볼까 했는데 디터미넌트 쓰기엔 개수가 안 맞아.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지고 있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럼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하다가 0벡터가 나오는 순간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방금 얘기한 걸 이해를 하면 똑똑한 사람. 아무튼 자, 이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에서 잠깐 딸려 나오는 게 이 A는 QR 팩토라이제이션입니다. 자, 팩토라이제이션 우리 언제 들어봤죠? LU 팩토리제이션 기억나죠? 자, LU 팩토리제이션 뭐였어? 이 친구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과 그 결과물에 대한 그 나머지 한 덩어리를 L과 U로 찾는 거였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 A는 LU였을 때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U가 그거였던 것 같아. 아마 U가 내 기억이 맞으면은 그 결과물이었고 A가 그거였고 L이 그 과정에서 한 것들을 다 총집합해 놓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 QR 팩토리제이션이 참고로 LU 팩토리제이션보다 훨씬 쉬운데 자 보세요. A는 LU인 상태일 때는 U를 구하고 L도 구했어야 돼. 여기서 뭐가 좋냐? 자 보세요. 이 Q가 밑에 써있긴 한데 이 Q가 이게 오소고날 행렬이에요. 오소고날이에요. 오소고날.
자 그래서 오소고나는 Q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Q 트랜스포즈를 그냥 곱해요. 이거 구하기 겁나 쉽잖아. Q 트랜스포즈 A는 QR이다. R이다. 없어지니까. 그죠? A는 R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는 원래 우리는 원래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 아까 그거 다시 찍어야 되나?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냥 지금 알고 넘어가면 되지 뭐. 자, Q라는 매트릭스가 n by n일 때만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냐?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랑 A 트랜스포즈랑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경우가 존재해요. 언제냐면 지금 같은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요. 만약에 진짜 겁나 쉬운 예시 하나 들어볼게. 이런 행렬이 있어. 그리고 생각 잠깐만. 이런 행렬이 있다고 쳐봐. 사실 여긴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이런 행렬이 있다고 쳐봐. 자, 이게 뭐냐면요. 봐봐요. 자, 얘는 R2에서 R3로 가는 행렬이에요. 그지? 자, 얘는 R3에서 다시 R2로 가는 행렬이야. 그지? 자, 지금 요렇게 된 거야. 그지? 자, 봐봐. 자, 색깔을 바꿔. 자, 얘를 이 색으로 쓸게요. 자, 그리고 자, 봐봐. 100은 뭐냐면 얘는 이 색으로 쓸게요, 지금. 자, 첫 번째가 빨강이에요. 자, 빨강이 100으로 갔어. 자, 100이라는 건 그냥 그대로 여기인 거죠. 그죠? 얘도 여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클루전 맵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인클루전 맵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거의 이미지가 그냥 이 XY 평면 그대로 쏙 들어가는 거야. 예,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 안으로 그냥 쏙 맞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 빨간색은 다시 10이니까 10로 들어가고 이 파란색은 검은색은 다시 01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 부분은 00으로 됐는데 이거 리니얼리 디펜던트니까 뭐 인버터블이 아니니까 뭐 역함수가 없는 건 당연히 맞아. 근데 역함수가 없는 건 당연히 맞는데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A 인버스랑 A 인버스 A랑 둘 다 0이어야 된다. 이게 성립을 해야 돼서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0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얘 땜시예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여기서 열로 갔다가 다시 부풀려 오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유실되는 여기 부분은 유실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있던 거를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인젝션으로 잘 보냈다가 썰젝션으로 다시 잘 집어넣으면은 이게 의외로 아름답게 보존이 된다는 거야. 그게 이 대표적인 예시야. 그래서 이놈이랑 순서를 잘 맞춰서 얘에다가 얘를 곱해. 그러면은 결과물이 결국 그대로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1, 0, 0, 1 이런 식으로 이쁘게 다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Q 트랜스포즈가 놀랍게도 이거 잘 보시면 얘랑 서로 오소고날인 것도 보이실 수가 있어요. 오소고날이 아니어도 돼요. 당연히 여기가 막 100, 200 이래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정보는 쓰잘데기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 정보는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여기가 일단 00이니까 그러니까 Q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예시예요. 그리고 Q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그 크기가 조그만한 쪽으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봐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보내는 건 절대로 인젝션일 수가 없어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보내는 건 절대로 썰젝션일 수가 없어.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봐봐. 바이젝션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G 합성 H야. 이 출발하고 도착이잖아. 자 봐봐. 여기가 인젝션이고 여기가 썰젝션이면 얘가 바이젝션이 될 수도 있어. 수도 있다야.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앞에 게 인젝션이 아니면 볼 것도 없이 F는 바이젝션이 아니게 되고 뒤에 게 썰젝션이 아니면 볼 것도 없이 F는 바이젝션이 아니게 돼. 얘가 썰젝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따로따로 보내주기만 일단 살려서 어디다 흩뿌려 놔주기만 하고 그 살려놓은 걸 어떻게 다시 잘 가져오기만 하면은 F는 바이젝션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거 집론에서 증명을 한 이유가 여기 말고도 이제 위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것처럼 꼭 직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행렬이 아니고 길이가 좀 다른 행렬의 경우에도 트랜스포즈 시켜서 아이덴티티로 날려먹는 게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소노말 매트릭스예요.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오소고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Q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길이가 안 맞아도 조그만 쪽으로 하면 돼.
왠지는 방금 했어요. 방금 했어요. 왠지는 방금 했고. 자, 아무튼 QR은 이제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고.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QR이라는 행렬이 있는데, 자, A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우리가 받아 먹었던 그 베이시스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A라는 애는 무조건 컬럼이 인디펜던트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베이시스여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그리고 이 Q라는 거는 이 A에서 그람 슈미트 짓을 해서 만든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정규화한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컬럼으로 갖는 행렬이어야 돼. 이 R은 뭐냐? 그냥 이 두 녀석에서 차이를 꺼내 오면 된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Q 트랜스포즈 A 해가지고 이게 R인 거예요. R은 그냥 찾으면 돼.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하는 걸 보아야 이해가 되실 테니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입니다. 여기가 이제 실라버스로, 자, 드디어 끝났어요. 와,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자, 방금 한 게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고 이제 여기인데, 자, 여기가 증명이 진짜 뒤지게 복잡해요. 예, 교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수진 교수님께서 저한테 선영교수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부분의 증명만 하루 종일 했습니다. 1시간 15분 내내 이거 증명만 했어요. 네, 전 불만이 많았죠. 왜냐, 이거 증명이 인덕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을 하는데 인덕션을 쓴다. 그리고 되게 많은 렘마들이 또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증명을 한번 당연히 여러분들도 따라가 보시면 좋겠지만 특히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한 증명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띠오렘만 던지고 끝낼 거예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박수. 자,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어떤 행렬이 시메트릭이다. A라는 행렬이 시메트릭이면 첫 번째, 아이겐 스페이스들끼리 서로 오소원하래요. 이건 렘마예요. 그러니까 렘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될 띠오렘이 얘인데 얘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렘마예요. 별로 안 중요해. 잘 몰라도 돼, 얘는. 그리고 아이겐 밸류들이 죄다 실수예요. 얘는 좀 중요해요. 이게 좀 중요해. 그러니까 복소 행렬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죄다 실수라는 거는 일단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이라는 거랑 되게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제일 여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복소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실수가 대수적으로 닫혀있는 이슈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두 녀석을 기반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게, 자, 시메트릭이면 뭐가 된다?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이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알지? 미친놈아. 여기 나옵니다. 오소고날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자, 이 오소고날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우리 PDP 인버스에서 이 P랑 P 부분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다가 끝이에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봐봐요. 아이겐 스페이스들이 서로 오소고날 하다라는 건, 자, 봐봐. 이게 정확한 증명은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인덕션이기 때문에 전혀 따라갈 수학적 가치가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봐봐. 우리 A는 PDP 인버스 할 때 뭐 몇 명이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PDP 인버스 할 때 기억 안 나면 6주차 보고 와, 제발 부탁이야. 6주차에다 올려놨어. 전대원. PDP 인버스를 할 때 이 P랑 P 인버스의 존재 가치가 베이시스 바꾸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이겐 밸류들만 가지고 그 우리 R3를 스팬을 할 수 있다면 이 아이겐 밸류들의 로 베이시스를 변환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복구해주는 그 과정이 꽤나 쓸모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선대 원 들으셔서 알겠지만 PDP 인버스 대각화를 할 때 언제 제일 힘드냐면, 교수님이 좀 착해지셔가지고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P를 구하는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그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서 P는 딱 구해지는데, 그 구해진 P를 그 역행렬로 다시 바꾸는 이 P 인버스 구하는 과정이 진짜 지랄 맞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기가 오소고날을 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Q 인버스가 그냥 QT니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 이 P라는 건 결국 아이겐 밸류 벡터들로 구성된 베이시스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생각해봐.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P랑 Q의 존재 가치는, 그때 우리 외계인 했던 거 기억나지? 뭐 외계인과 교신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선형변환이랑 되게 깊은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얘랑 이렇게 막 있어. 로 보내주는 거에 인버스가 Q고, 로 보내주는 게 Q 인버스란 말이야. Q 트랜스포즈란 말이야. 그지? 자, 로 보내주는 거는 사실상
그냥 선형 변환인데 선형 변환의 결과물은 아이겐 벡터들로 보내주는 거고 아이겐 벡터들이 지금 서로 봐봐 아이겐 스페이스들이 서로 오소고널하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 아이겐 벡터들을 오소고널하게 세트로 뽑아서 오소고널 아이겐 벡터 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Q가 오소고널해질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텐션이 너무 올라갔네요. 좀 쪽팔린다. 아무튼 된다. 그래서 이게 된다. 이게 이름이 스펙트럼 정리입니다. 스펙트럼 정리고요. 이 녀석은 이제 우리의 최종 보스. 아까 말한 최종 보스는 그 문학적 의미의 최종 보스고 여기서 말하는 최종 보스는 진짜 니들을 고통스럽게 할 최종 보스. SVD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이 SVD를 이제 기말고사 때 하시게 될 텐데 계산이 정말 힘들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고생을 좀 하시겠지만 이제 직사각형 행렬을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하는 거랑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 재밌어요. 뭐 산업수학 때 보셔서 뭐 하는 건지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Q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러면 이게 아이겐 벡터들이 되는 거고 D는 아이겐 밸류를 쓸 수 있고 QT는 원래는 열심히 인버스를 구했어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얘네들이 서로 얘네들이 서로 오소고널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써둔 상태에서 계산을 누룩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쪼개져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다 길쭉이 뚱뚱이니까 겁내 큰 거에다가 람다 곱해 길쭉이 뚱뚱이 겁나 큰 거에다 람다 곱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야? 아우터 프로덕트. 우리 예전에 아우터 프로덕트 기억 안 나면은 이제 또 다시 선대 원을 펼쳐보시면 됩니다. 언제 나오냐? 행렬곱 처음 배울 때 나와요. 그 로로 쪼개고 컬럼으로 쪼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우터 프로덕트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행렬 두 개를 곱하는 과정에서 앞에 거는 길쭉이 그러니까 로 단위로 보고 뒤에 거는 뚱뚱이 컬럼 단위로 본 다음에 반대구나 미안해. 앞에 거는 이렇게 보고 뒤에 거는 이렇게 봐서 마치 실수 하나인 것처럼 쭉 쓰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겁나 큰 매트릭스였더라. 이게 아우터 프로덕트였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아우터 프로덕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인가? 뭐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되는 선형대수의 고생은 사실 내가 했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선형대수의 우리의 전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요만큼을 이제 다음 주에 다 할 겁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무튼 최대한 다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만큼을 또 하루 할 거고 요만큼을 또 하루 할 거예요. 당연히 왜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냥 시간 될 때 그냥 최대한 나가 놓으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녹강을 찍고 있는 것도 9월 4일이잖아. 제가 2주 동안은 할 게 없어요. 2주 동안은 그렇게 안 바빠. 정신적으로 바쁜 거지 이제 실질적으로 바쁘진 않단 말이야. 제가 또 이제 10월 되면은 얼굴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언제까지 바쁠지 모르겠으니까 시간 났을 때 찍어 놓는 거니까 날 때 찍어 놓는 거니까 열심히 보고 뭐 항상 말하지만 없는 시간 쪼개서 해주고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